존엄사 또는 안락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존엄사, 말 그대로 스스로 존중되는 그런 삶의 마감 형식을 택하는 것. 그래서 존엄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어 표현을 직역을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존엄사를 외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으로 보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도 있고 세계 각국에서 존엄사에 대해서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패널들, 존엄사가 필요한지 찬반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엄사 찬성 반대 의견 보여주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찬반으로 딱 나눠졌는데 먼저 소장님, 네. 존엄사에 찬성을 하시는군요. 예, 저는 개인의 그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존엄사를 주로 택하는 사람들은 병을 얻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떠나는 그 시점에 치료가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 연장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또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한 배려, 이타심의 발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존엄사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가족들이 지금도 아마 병원에서 그 죽어가는 그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1년, 2년, 3년 정말 숨만 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당신께서 그 안에서 존엄사를 택할 만큼 이제는 판단도 없어졌습니다. 그죠? 의식이 없으니까요. 근데 의식이 있을 때 존엄사를 선택을 딱 해주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편안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왜 반대하십니까? 네, 이거 존엄사, 안락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허용되는 조건은 요약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전혀 회복될 수 없는 이런 치명적인 그 병이라든가 또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진지한 동의가 있을 것,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 이와 같은 조건이 형성이 되어도 사실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 얘기를 할 것 없이 그 국내에서도 한 2, 3년 전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즉, 어떤 할머니였는데 상당히 어떤 이제 난치병이었고 본인도 존엄사 안락사를 택했고 의사도 이제 인정을 했고 가족도 진지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생명 연장 장치 한 부분을 소위 말해 안락사 존엄사를 위해서 이것을 뗐죠. 그런데 상당히 놀랍게도 오히려 이걸 떼고 나니까 이 할머니께서 더 건강이 이제 좋아지신 거예요. 건강이 더. 그럼 만약에 안락사 존엄사 인정했다고 한다면 이 할머니는 그냥 이제 돌아가시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이거 다시 재고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이런 안락사나 존엄사를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장치를 마련한 이런 기구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천사다. 안락사와 존엄사를 편하게 유도를 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제가 들었던 그런 사례의 경우에는 오히려 살인 기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소중한 그 생명을 인간이 그야말로 감성과 이런 것에 의해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신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여자분의 명복을 비고요. 그리고 이 여자분의 이러한 결정도 정정합니다. 다만 이거는 이렇게 좋은 걸로 우리는 언론에서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키에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영혼이 떠나지 않은 시체를 희망을 항상 가져라. 지금 방금 전에 교수님 제시하는 그 예를 같이 생각한다면 존엄사, 명예 있게 죽는 거다. 명예 있게 죽는 건 뭐냐면 그 여자분이 죽을 때까지는 투쟁하고 열심히 하고 난 그래도 치료 받을 수가 있고 그래도 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음에 돌아가셨으면 제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존엄사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존엄사라는 건 치료 가능성이 1%도 안 될 때 인정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거든요. 0.00001%도 저한테는 충분합니다. 근데 그 1%의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생애 목표가 오래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한순간을 살더라도 충분히 본인이 만족하고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1% 또는 0.00001%의 가능성을 보고
그 분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생 자체가 고통이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그러면 받아들일 수 그것을 없을 수도 가정으로 있잖아요. 다지자면 똑같은 원칙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 아무 이렇게 병 문제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위기 상황에 사람이 느끼는 고통과 경제적인 위기에 당할 때 사람이 느끼는 고통이 똑같다면 그럼 그 사람은 자살해야 돼요? 그런데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기독교 입장에서 아니면 불교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존엄사를 택하는 것은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일단 아십니까? 이슬람에서는 생명이 중요하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슬람. 예. 기독교도 그렇다고 알고 모든 있습니다. 종교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생명은 그런데 존중하죠. 불교에서는 팔이 하나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네. 신께 더 일찍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걸 또 막아야 됩니까? 근데 신이 오지 말라 내가 너한테 보내줄 거야 자승자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좀 급해 빨리 갔다고 하면 신의 말을 어긴 거잖아. 아, 그렇게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신은 빨리 오라고 병을 줬는데 그렇지. 우리가 억지로 기구를 막 달고 그거를 거부하고 신이 있다고 빨리 생각할 수 오라고 없을까요? 했다면 팔을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존엄사를 그러다가 뭐 살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인정하려 하는 근거는 이제 가족이 느끼는 어떤 그 고통, 네. 뭐 이것을 이제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점하고 어떤 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개인의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뭐 이 두 점이 뭐 논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그 따져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자살을 이제 하는 그 많은 그런 사례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가족 자살 같은 거를 다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맞아요. 측면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교수님 저는 그런 건 생각이 어때요? 들죠. 그러면 그 존엄사가 무조건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한부고 현대 의학으로도 예. 치료가 불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는 연명 치료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억지로 의학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걸 떠나서 가족들 형편이 어려운데 병원비도 없고 그런 경우는 그 가족들에게는 되게 힘든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어떻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하나의 뭐 딜레마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사실은 만약에 택해라 예를 들어서 이 그 가족께서 계속 생존을 하는 것을 택하고 아니면 다른 것을 택하라고 한다면 분명히 전자를 택하지 않겠는가. 저는 글쎄요. 이제 그 상황마다 좀 다르겠죠. 그야말로 십수년간, 수십 년간 이 가족이 그 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치유 가능성도 없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뭐 상황이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쪽에 그런 문제를 경우에 두는데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죠? 다시 가족들은 연결시키실 거예요. 가족들은 반대하겠죠. 그러나 당신께서 죽겠다고 존엄사를 선택을 했으면 그걸 존중해 준다는 건 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정권, 생명에 대한 결정권 이것도 존중해 줘야 된다. 우린 존중해요. 이분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존중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존엄이라는 단어랑 붙여버리고 다음에 언론에서 막 터뜨리다 보니까 지금 뭐 경제적으로 문제 생기거나 남편이랑 싸우거나 부인이랑 싸우거나 아이가 가서 뭐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자살한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 존엄사 한 당사자가 자기가 존엄사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무슨 제약을 받습니까? 아니 그분이 지금 하는 행동은 존엄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말을 할 때는 인식 작전을 할 때는 이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은 좀 이런 건 좀 약간 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 알파고 기자 얘기는 우리가 이런 존엄사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생명 경시풍조 그렇죠. 같은 게 말을 생기지 컨버트해 주셔서 않겠느냐,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는 안락사 또는 이번 여성의 경우처럼 실제 자기가 투약받은 약을 투약해서 좀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는 존엄사가 아니라 그 정말 기구를 떼는 정도. 억지로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기구를 떼는 정도의 아까 예. 앵커분 말씀하신 것처럼 연명치료 중단 이 정도의 수준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지금
딱히 2%대는 말하지 못한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만일에 이런 경우가 닥쳤을 때 저는 존엄사를 택할 겁니다. 네, 적극적 안락사도 있고 소극적 안락사도 있고 연명치료 다양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기준이 다른데 그만큼 논란은 있고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